안녕하십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형성평가 문제풀이입니다. 그림은 영희, 철수, 민수가 관성을 주제로 하여 대화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영희는 옳게 설명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을 유지하려 하는 관성이 생기죠. 움직이면 관성이 생기는데 작아진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관성의 정도는 질량에 비례한다. 중요하죠, 그죠? 관성의 정도는 질량에 비례한다. 꼭 알아두라.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크다. 웹베이스에 가해주는 힘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는 힘과 무관하다. 그래서 정답은 철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철수. 정답이 안 적혀 있네요.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자, 2번. 그림은 버스 속에 매달린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이러한 경우가 가능한 버스의 운동 상태로 옳은 것은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관성력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버스가 정지 상태에서 왼쪽으로 출발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왼쪽으로 가속을 받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받게 되죠. 가속은 보통 A로 표시하죠. A가 잘 안 적히네. A로 표시합니다. 그럼 관성력은 가속되는 것과 반대 방향, 실제로 힘을 받는 것과 반대 방향, 이쪽이 관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가 관성력, 여기가 관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 장세가 왼쪽으로 출발하면 관성력은 오른쪽처럼 오른쪽으로 관성력을 받아서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속된 경우, 힘을 받은 경우 맞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출발하였다. 이거는 1번과 반대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1번과 반대되는 경우니 관성력은 왼쪽으로 받게 됩니다. 2번, 버스가 왼쪽으로 빠르게 달리다가 정지하였다. 빠르게 달리다가 정지했다. 빠르게 달리다가 정지했으니까 지금 왼쪽으로 빠르게 달리다가 정지하지, 힘은 어느 쪽으로 받는 거냐면 이때 힘은, 그죠? 이쪽으로, 마치 왼쪽으로 빠르게 달리는 걸 오른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왼쪽으로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힘은 이쪽으로 받게 되고 관성력은 즉 왼쪽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에 빠르게 달리다가 정지하겠다. 오른쪽으로 빠르게 달린다가 정지했다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리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왼쪽에서 힘이 왼쪽으로 받아서 오른쪽으로 달리는 걸 방해한다. 그러면 관성력은 힘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관성력이 맞는 게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서. 그래서 1번 맞고 4번 맞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면 관성력이 생기지 않죠, 그죠?
관성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쇠구슬을 고무차력 위에 떨어뜨렸을 때 고무차력이 변형된 정도를 관찰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 실험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죠? 질량이 같은 쇠구슬 두 개를 서로 다른 높이에서 고무차력 위에 떨어뜨렸다. 높이를 다르게 하면 어떤 사기냐면 낮은 곳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것이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력이 어떻다? 더 크다. V와 V 프라임이라고 하면 V 프라임의 속도가 더 크다. 높은 곳에서 던졌을 때 속도가 더 크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쇠구슬에 의해 고무차력이 더 많이 변형되었죠. 그렇죠? 요 변형된 것, 운동에 의한 효과. 그렇죠? 위에 당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운석은 속도가 빨라서 지표면과 충돌하면 큰 구덩이가 생긴다. 이거는 큰 구덩이, 이게 운동의 효과죠. 그죠? 즉 운동량의 크기는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 실험하고 같은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천천히 날아오는 야구공보다 빠르게 날아오는 야구공이 손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그치? 천천히 뭐죠? 날아오는 야구공보다 빠르게 날아오는 거죠. 빠르게 날아오는 게 운동량이 큰 게, 즉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큰 게 뭐가 더 크다? 충격이 더 크다.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큰 게.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 그렇죠? 빨라지면 충격이 더 크다. 같은 속력으로 달릴 때 자동차보다 기차에 부딪힌 물체가 훨씬 큰 충격을 받는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질량에 대한 거죠. 그죠? 질량. 기억관이어는 뭐에 대한 거냐면 속도에 대한 거다. 그죠? 속도에 대한 거. 지금 고무차력의 변형이 속도, 그죠? 속도예요. 이것도 빠르게 나르는 속도. 이것은 속도가 아니고 이건 질량에 대한 거죠. 그죠? 기차와 자동차의 질량에 대한 거다. 그러면 지금 속도와 질량을 비교해 보면 지금 보기 내용은 속도에 대한 거다. 그죠? 이거는 속도에 대한 거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내용은 4번이 됩니다. 기억니은. 자, 정지에 있는 4번 문제. 정지에 있는 45g의 골프공을 골프채로 쳤더니 골프공이 20m/s의 속도로 날아갔다. 골프공이 골프채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써시오. 자, 충격량 계산에 대한 문제다. 그죠?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힘 F 곱하기 시간. 그죠? 시간. 델타 T가 됩니다. 그래서 힘은 없잖아요. 시간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P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즉 속도의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T가 아니고 뭐죠? T가 아니고 V인데 속도의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뭐냐? 질량은 1000분의 45 1000분의 45 킬로그램 단위로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1000분의 45. 속도는 나중 속도 20, 처음 속도. 처음은 정지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빼기 0. 그러면 1000분의 900이 되겠죠, 그죠? 1000분의 900이 되니까 0.9.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000분의 45니까 0.45. 그렇죠? 그 다음에 20 빼기 0 속도 0.9. 1000분의 45. 이게 이상하다, 그죠? 0. 이게 0.045네. 1000분의 45니까 0.045.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20에서 0.9. 아니면 식을 이렇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수로 나타날 때 많이 틀리더라고요. 선생님도 여기 지금 0.045인데 그렇죠? 0.45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잘못 적은 거다, 그죠? 오타입니다. 0.045 곱하기 20 빼기 0입니다. 아니면 아래 식과 같이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1000분의 45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답은 0.9. 그죠? 결과는 이렇게. 그래서 답은 0.9kg m/s. 0.45를 0.045로 고쳐주세요. 잠깐만. 이거 잘 안 보이나요? 다시 위에다 적을까요? 이게 0.45가 아니고 0.045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20 빼기 0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어쨌든 0.9kg m/s. 질량은 kg, 속도는 m/s로 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 볼링 경기에서 볼링핀을 쓰러뜨릴 때 볼링핀이 잘 쓰러지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볼링핀을 잘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를 크게 한다. 뭐죠? 속도를 크게 한다. 두 번째는 질량이 큰 볼링건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볼링핀의 질량을 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볼링핀의 질량을 크게 하면 볼링핀의 관성, 볼링핀의 관성이 증가합니다. 질량을 크게 하면 관성이 자, 6번. 무게가 6860N인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1000N의 힘을 받아 서쪽으로,
20m/s. 예. 속도를 표시할 때는 보통 이렇게 방향을 합과 크기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될 때까지 가속되었다. 자동차의 운동량은 얼마나 변화했으며 자동차의 운동량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이 작용한 시간은 얼마인지 각각 쓰시오. 질량. 자, 이때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분의 6,860원 700kg. 즉 뭐냐면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해줍니다. 곱하기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여기서는 얼마라고 했냐면 9.8이라고 보통 사용합니다.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대개 9.8.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9.8인 경우는 질량은 9.8분의 6,860에서 이렇게 700k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으로 20,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나중에는 서쪽으로 20m/s 됐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무엇을 이용해서 푸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델타 V.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와 같다? 충격량. 힘 곱하기 델타 T와 같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700 질량,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20 빼기 0, 20이다, 그렇죠? 는 힘 1000N, 시간 델타 T 이렇게. 그럼 델타 T는 1000분의 14,000 되겠죠, 그죠? 그러면 14초. 그래서 힘이 작용한 시간은 14초가 된다. 그래서 요 식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와 같다? 충격량과 같다.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7번. 그림과 같은 높이에 있던 유리컵이 각각 마룻바닥과 카펫에 떨어졌을 때 시간에 따라 유리컵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써 있는 것이다. 마룻바닥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충격력이 크게 된다, 그렇죠? 충격력이 크게 된다. 이렇게. 충격력, 힘이 크게 된다. 카펫에서는 충격이 작게 된다. 반면에 마룻바닥은 보다 카펫은 힘이 작용한 시간이 이렇게 길게 된다. 많고 길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충격력을 적게 받는다. 자, 유리컵이 받는 힘의 크기는 두 경우가 다르죠, 그죠? 같지 않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유리컵이 힘에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크다가 아니고 작다. 동일한 충격량에서는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D것. 기역 D것이 아니다, 그죠? 기역 D것이 아닌 거니까 니은. 동일한 충격량에서는 8번. 이제 그래프로 풀은 문제인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1kg인 수레가 완충장치가 있는 벽을 향해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수레가 충돌하는 순간부터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수레의 속도가 0.6에서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0 정지했다, 그죠? 봅시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레는 충돌하는 동안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기억. 0.03초일 때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자, 0.03초일 때. 자, 지금 0.03초일 때 속도가 0입니다. 그럼 속도가 0이지만 지금 가속도는 지금 0.03초 이 지점에서 이전과 이후를 봐야 되는데 0.03초 이전에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했다. 그렇죠? 즉 감속했던 것도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합력은 0이 아닙니다. 합력이 0이려면 속도가 0이 아니고 가속도가 0이어야 합력이 0이 된다. 즉 속도가 0인 그것은 계속 속도가 0인 상태로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합력이 0이라면 이렇게 쭉 일정하게 속도가 0이어만 이게 합력이 0, 가속도가 0이 돼서 합력이 0이 됩니다. 근데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렇게 증가할 때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합력이 0이 될 수가 없다. 0초부터 0.03초까지 술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평균 힘은 충격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 힘 곱하기 평균 힘을 F라고 볼까요? 평균 힘 곱하기 시간 0.03 은 운동량의 변화량. 처음에는 0.6이었다. 질량 1kg, 속도가 0.6에서 0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질량은 1, 속도 변화량은 0.6에서 0까지니까 0.6. 그죠? 그러면 F 곱하기 0.03은 0.6. 그러면 F는 0.03. 여기 적기가 어렵네요. 요 밑에 적어볼까? F는 0.03분의 0.6. 그러면 100을 곱하면 3분의 60. 그죠? 분모 분자에다가 100을 곱하면 3분의 60. 3분의 60이니까 20이겠죠. 그죠? 20. 단위는 뉴턴. 그죠?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20뉴턴이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술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0초부터 0.02초까지 와 0.02초부터 0.03초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자. 0에서 0.02까지 속도 변화량을 보면 0에서 0.02초까지의 속도 변화량을 보면 얼마만큼 속도가 바뀌냐면 질량을 갖고 그죠? 속도가 0에서 0.0이니까 6.6에서 0.3만큼 이만큼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은 0.3이다. 0.02초에서 0.03까지는 이것도 똑같이 요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0.3이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같고 질량도 같기 때문에 크다가 아니고 둘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정답은 니은이 되네. 그래서 답은 2번. 그죠?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계산식이 있다, 그죠? 어디? 이렇게 해서 F는 20N이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다. 속도 변화량이 0에서 0.02초까지도 0.3에서 0.6초까지 이렇게 0.3m/s 0.02초에서 0.03초까지도 이렇게 그죠? 자,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의 그래프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이 수평 방향 이렇게 힘과 시간 그래프다 그죠? 0.2에서 0.4초까지 이 시간 동안에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0.2에서 0.4초까지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시간 동안의 그래프의 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다리 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윗변 2, 그죠? 여기 2, 아랫변 4, 2 더하기 4 곱하기 높이 0.2 높이 계산하면 0.6 뉴턴 세컨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요거는 넓이를 계산하면 된다. 충격량은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의미한다. 면적을 의미한다. 그림은 동일한 질량과 강도를 가진 공 A와 공 B를 각각 재질이 다른 바닥에 떨어뜨려서 멈출 때까지 시간에 따라 받은 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A는 딱딱한 바닥에 B는 푹신한 침대에 떨어뜨렸다 그죠? 그래서 A는 딱딱한 바닥에 시간이 짧고 힘이 큰 거 요게 A가 되고 푹신한 침대에 떨어진 거 S2가 B가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길게 작용한다.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지금 밑넓이가 넓이를 비교보면 각 그래프의 넓이가 S1하고 S2하고 같다 있다 있죠. 그죠? 그래서 넓이가 같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다. S1은 공 A가 받은 힘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맞죠? 그죠? 충돌 직전 두 공의 속도는 공 A가 B보다 크다. 자, 지금 충격량이 같다는 것은, 그죠? 충격량이 같다는 것은 뭐가 같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그런데 동일한 질량이라 했거든요. 질량이 같은 상태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인데 지금 질량이 같다 그죠? 질량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 변화량도 같아야 한다.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으니까 둘의 나중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어쨌든 바닥에 부딪힐 때의 속도는 같아야 된다. 나중에는 정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에 부딪힐 때의 속도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질량이 같기 때문에 속도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크다가 달렸다. 미안합니다. 충격량이 같다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그런데 공의 속력을 비교해보면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인데 그죠? 지금 똑같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는 질량이 작고 하나는 질량이 크다. 그러면 어느 쪽의 속도가 크냐? 만약에 여기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면 여기 일정하죠. 그죠? 일정하다. 같다는 거 말입니다. 수학에서 일정하다는 것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것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축구공과 배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곡선 아래 면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질량이 작아지면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가벼운 배구공이 질량이 작은 배구공이 속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같다는 틀렸다. 배구공의 속력이 더 크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도 알 겁니다. 여러분 배구공하고 축구공을 차보면 당연히 배구공이 더 멀리 빨리 날아가죠. 발로 차는 동안 두 공이 받은 충격량은 당연히 같다. 면적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곡선 아래 면적은 같다 했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다. 차기 전 후 운동량의 변화량은 당연히 같죠. 그죠? 충격량이 같고 운동량 변화량도 같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죠? 충격량도 같고 운동량도 변화량도 같고. 그럼 정답은 12번. 12번은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하여 A가 정지하고 B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그러나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로 운동하던 물체 C가 정지하고 있는 물체 충돌한 후 C도 움직이고 D도 움직이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A 같은 경우는 지금 A의 운동량이 전부 다 어디의 운동량으로 A가 정지했기 때문에 전부 다 B의 운동량으로 전달된 겁니다. 뭐냐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A의 운동량 변화량 mv 빼기 0이죠. 그죠? mv 빼기 0인데 AB의 질량을 똑같이 m이라고 주면 mv 빼기 0 그죠? A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게 지금 다 어디로 전달되냐면 B로 다 전달된 거죠.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서 한번 적어드릴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보면 충돌 전 M V B는 정지했으니까 0 충돌 후 요거는 A가 0이 되겠죠. 그죠? 0 B의 운동량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같으려면 여기는 당연히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V가 돼야 된다. 그래서 A의 속도하고 B의 속도, 충돌 후의 B의 속도는 같다. C 같은 경우는 mv죠. 그죠? 운동량. D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 0. 그리고 C와 D로 두 개로 분리됩니다. 속도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M 질량이 같으니까 mv1 더하기 v2니까 m을 묶어주면 mv1 더하기 v2 이렇게 적어줬어요. 당연히 B의 운동량, B의 질량, 속도가 C나 D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체 B가 D보다 속도가 큽니다. 즉 물체 B의 속도가 물체 D의 속도보다 크다는 것은 물체 B의 운동량이 물체 D의 운동량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작다가 틀렸습니다. 크다. 충돌하는 동안 물체 A의 운동량이 물체 C보다 많이 변했다. 그렇죠? 물체 A는 MV 전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물체 C는 MV 빼기 MV1이다. 그렇죠? C 운동량의 변화는 MV 빼기 MV1이고 A 운동량의 변화량은 MV 빼기 0입니다. 당연히 A의 운동량이 더 많이 변했다. 즉
V 속도로 움직이다가 정지한 경우하고 V 속도로 움직이다가 V1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당연히 A가 운동량이 크게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충돌하는 동안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당연히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니까 A의 충격량이 C의 충격량보다 더 크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게 충격량이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D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A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큰 줄 알았기 때문에 충격량도 A가 더 크다. 그렇죠? 다시 적어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정리해보면 MVB 플러스 0은 MVB로, 그죠? 그래서 VB가 V가 됩니다.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MV 더하기 제로는 MVC 더하기 MVD가 되는데 VC와 VD는 V보다 작겠죠,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V가 분리돼서 VC와 VD로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V가 1이면 VC는 뭐 2분의 1, VD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B의 운동량은 D의 운동량보다 작다. 왜냐하면 B의 속도가 D의 속도보다 크니까 질량이 같은 상태에서는 B의 운동량이 D의 운동량보다 이거 뭐지? B의 운동량이 D의 운동량보다 작다가 아니고 저 잘못 적었네. 오타다 그죠? 크다. 잘못 적었습니다. B의 운동량은 D의 운동량보다 크다. A의 운동량 변화량은 자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가 벽과 충돌했을 때 충돌 전부터 충돌 후까지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헷갈리죠,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0.8p, 처음 운동량은 p,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1.8p. 그래서 크기는 1.8p가 된다. 절대값으로 취하기 때문에 1.8p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1에서 0.8까지니까 1.8p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죠? 이걸 p 빼기 0.8에서 0.2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p에서 마이너스 0.8까지니까 1.8이 됩니다. 이게 요 크기는 1.8이 되죠, 그죠? 1.8 그리고 p 그렇죠?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답은 1.8p. 정답은 5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